안녕하십니까. 256 마스터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부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 1권을 읽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일목균형표를 공부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올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이제 책에서 내용들을 발췌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스캔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봐 일단은 그 책의 중요 내용들을 발췌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목균형표 1권 기준으로 보시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100%다 제가 옮길 수가 없어서 이 1권 내용을 처음에 요약하니까 너무 작게 나오고 그리고 몇 번 더 읽어보고 더 읽어보고 제가 한 3번 이상 읽어본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셔서 이게 단순 내용을 발췌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확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봐주시고 요 주의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발췌한 부분은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차트 해설 부분은 책을 통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에 뭔가 막막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먼저는 단테님 영상을 충분히 챙겨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목균형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내용을 발췌하여 다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읽고 정리를 했지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깨달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읽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또 새로 찍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1권에서 4권까지 계속 읽어보는 것보다 1권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에 2권을 넘어가는 이 순서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확률 싸움으로 이 일목균형표 또한 확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목균형표 정복하기 제1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에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정신교육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적어 드렸으니까 아마 이 1권에서는 차트로 보는 것 말고는 따로 다른 책에 비해서 어떠한 기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1권 자체를 읽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뭔가 깨닫기에는 조금 시간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읽는 거와 이 내용들을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반복해서 30에서 50번 읽어라. 그렇게 2, 3년을 공부하면 시장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저자는 일목산인은 행복을 주는 책이라고 부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주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잃는데 이 일목균형표를 공부하고 하면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하는데 운이 없는 사람도 이 일목균형표를 이용하면 그 운이 없는 사람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행복을 주는 책이다.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뭐 이런 의미에서 행복을 주는 책이라는 부제목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장 내용을 보시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이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적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냥 이 책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그 기본 수치라고 해서 9, 17, 26, 36, 42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과 조금 다르게 일목균형표는 중간값을 활용을 합니다. 9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17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이렇게 중간값을 이야기를 하고 일목산인은 매우 간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이 시대에는 차트를 컴퓨터가 형상화해 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그려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평선은 계속 앞에 수의 평균값을 계속 구해야 되는데 이 균형표는 중간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소제목을 보시면 일목균형표 만드는 법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전산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도표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이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목산인은 이제 부부가 같이 하면 좋다. 남편은 출근하고 여성이 집에 있을 때에 이 차트를 그려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더 발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전환선, 이 9라는 숫자와 기준선, 26. 전환선이 기준선, 글자가 빠졌네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매수 신호. 이게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흔히 아는 골든크로스와 똑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전의 반대는 역전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드크로스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일목균형표의 용어 자체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고 새로운 단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단어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전환선 이제 파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선이 원래 단기선 조금 더 긴 중기선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등락이 심하다 보면 일직선으로 같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이때도 호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목산인은 이동평균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냥 일목균형표와 이동선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선을 비슷한 개념에서 지지와 저항 이런 느낌으로 찾아보시고 그 상관관계를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장 균형표의 적용법. 이제 3장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트를 보시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구름대, 선행스팬 1과 2, 여기서 말하는 26일 중간값, 선행스팬 1과 2가 큰 차이가 없을 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대가 얇을 때 변화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그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이 높다라고,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전에 크게 움직일 종목은 26일 후에도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26일 전에 장대 양봉을 일으키고 이제 26일이 되어갈 때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26일에 무조건 시세를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장이 땡 시작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게 장이 쭉 하다가 아침에 갑자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그리고 이 자리가 단테님의 예를 들어서 세력선, 뭐 파란점선 그 근처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붙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26일이네? 거래량이 붙어 파란점선이네? 올라가네? 한번 들어가 볼만 하네.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걸 적용을 하셔야 되지. 26일 전에 장대 양봉이 있었고 지금 26일째니까 장대 양봉이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일목균형표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또 반대로 언제 팔아야 될지도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뭔가 1% 먹고 팔았는데 10% 올라가면 화가 나고, 물론 1%의 수익을 자기가 만족하고 계속 그렇게 1%씩 정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목에서는 이 파동을 가지고 목표값을 찾아내는 나름의 설정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면 보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이 값. 요 이 값이라고 해서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여기서 A에서 B만큼 올라가고 이제 이 B에서 D까지 이렇게 간다. 우리 단테님 영상 보면 그 대칭이론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V값, B 상승, 눌림, 이 눌림만큼 올라간다. V값. 그리고 NT 값이 있습니다. 상승, 눌림, 이 상승하고 눌림 이만큼의 C하고 D만큼 똑같이 올라간다. NT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N 값은 상승, 눌림. 그런데 이 상승이 여기 이 AB만큼 올라간다. 요런 개념으로 일목에서는 목표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목표값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파동이 이 값이 나올 수가 있고 V 값이 나올 수가 있고 NT 값이 나올 수가 있고 N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목에는 이거를 예비계산이라고 하거든요. 예비계산. 이 예비계산을 해서 자 이제 내가 매수했고 출발하는데 어디까지 갈까? 자 N 값이 이게 파동에 따라서 어떤 게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파동의 길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자 V 값이 여기고 NT 값이 여기고 N 값이 여기고 E 값이 여기다라고 쳤을 때 간다. 자 1번 2번 목표
목표 예비 계산했을 때 3번, 자 4번 간다. 그러면 1번을 뚫었다. 오케이. 2번에서 자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팔고. 아니다. 2번 뚫고 간다. 4번까지 간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켜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언제까지 가냐 한번 보자. 지켜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개인의 어떤 방법에 따라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까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이 값이 일목에서 예비 계산치고 가장 큰 값인데 이게 2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파동 하나, 이 값 달성. 그리고 또 이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값 달성. 그래서 엘리어트는 뭐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가지만 일목에서는 N자 파동밖에 없거든요. 파동, 파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목표값을 해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들고 갈지 이런 것들을 예비 계산하는 일목에서는 이런 기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 쌍봉이죠. 하락한 만큼 상승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승하고 눌림하고 뒤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게 지지를 못하면 여기서 이 값을 지지하면 올라가는 거고 지지 못하면 빠지는 거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장 차트 해설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그 차트 해설이라는 그 제목처럼 일목균형표, 일목산인이 예시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거의 내용을 조금 넣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좀 볼만한 것들이 신용장고에 대한 그 내용이 살짝 있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 뒤에 4편에 넘어가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읽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건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4권까지 밖에 없고 6권, 7권은 시중에서 판매 안 되고 있습니다. 5권부터는 4권까지만 판매되어 있고 5, 6, 7권은 현재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용편. 일목산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일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익히는 거라고 있거든요. 내 몸에 익히는 거. 우리 단테님도 이야기하시는 기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익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한 가지가 있으면 A라는 기법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차트가 없이 이 차트에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경험치를 쌓으면 내가 먹을 수 있었던 자리가 한 가지였는데 경험을 쌓으면 이게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고 200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가 12달 주식 시장에서 매일 수익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가지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몇 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법을 자기만의 경험치를 쌓으면 그 한 달 수익 나던 게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먼저는 이해하고 그걸 시장에 적용해서 내 몸에 익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목에서는 바닥을 친 후 돌릴 때 신고가를 기록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신고가를 말하는 게 어떤가 하냐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캔들 하나가 어떻게 바닥에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또 캔들 하나, 또 신고가, 또 신고가, 요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 갭이 있으면 좋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그 말 하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고 지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3층이 있고 5층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바닥이다 라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삼성전자 다 내려왔네. 올라가는데 계속 신고가네. 거기다 갭까지 떴네. 그러면 바닥일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호전 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은 9일 이내가 가장 이상적이다. 상승, 눌림,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면 눌림이 아니라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책에는 거래량 산이 20위 안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목균형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주에는 잘 안 맞습니다. 물론 자기의 경험치가 있으면 작전주에도 잘 어울리긴 하겠지만, 일목균형표 자체는 이 거래량 상위 종목보다는 제 생각엔 시총 상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 20에서 30 종목들을 일목균형표에 그거 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일랜드 갭이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이 섬에서 꼭대기에서 이 섬에서 갑자기 갭으로 떨어지는 거, 요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거든요. 고점에서 요게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6장의 스팬과 그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팬, 뭐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이런 걸 선행 스팬 1, 2, 후행 스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 일수, 터닝 포인트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완결편 3장에는 스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팬을 사용할 때 이제 이거는 작은 숫자고 큰 숫자도 있습니다. 이게 일목에서는 1절, 뭐 1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수를 이용해서 그 바닥이나 중간이나 천정, 혼조 탈출에 사용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닥을 체크하는 때 이 스팬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승하다가 이 중간에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올라가다가 이 천정에서 이제 꼭대기 상투 부분들을 찾는 그 이용 방법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에 집중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스팬 1, 스팬 2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는지 그걸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 이게 조금씩 잘리네요. 7장 보시면 일목균형표는 모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 이제 26, 17 간격으로 주가 리듬을 적어 나가다 보면 시세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이제 요런 폭을 취하는 차트가 예시로 있더라고요. 이 개념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가는지, 일목에서 말하는 이 숫자를, 스팬을 이용해서
한번 어느 마디로 어느 리듬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가지 변화. 이 날짜에 집중해라. 그 일목에서는 요 숫자를 일목산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럭키 세븐이라고 한다면 행운의 숫자. 그런 것처럼 이 숫자에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떠한 철학과 수학과 뭐 통계와 학문을 통해서 찾았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넣은 숫자는 아니고 그 일목균형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 중요한 숫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앞에 종가를 상회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화와 그것에 연속되는 등락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일수를 통해서 이제 종가 값을 찾아보면서 이 변화들을 찾아본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제8장 차트와의 관계. 일목균형표에는 사케다 5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흑산병, 적산병, 이게 다 사케다 5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사용하는데 사케다 일목산인도 이 사케다 5법이 본인이 이 일목균형표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유튜버로 보면 구독자들이 이거 한번 읽어봐라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결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말해서 이거를 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에 보시면 사케다 기법을 하나씩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산병, 흑산병도 어디에 출현하냐, 위에서 출현하냐, 아래에서 출현하냐, 중간에서 출현하냐, 그거에 따라 도지도 밑에서 출현하는 도지와 고점에서 출현하는 도지가 다른 것처럼 이 캔들의 출현 장소가 중요하다. 아까 말했던 이익은 언제 실현할 것인가. 이 스팽과 사케다 기법을 활용해서 사케다 5법인데 왜 제가 3법이라고 했을까요? 사케다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갭, 도지, 상공 등이 스팬이나 예측치와 부합되는 곳에 출현하면 크게 활용할 만하다. 저도 사케다 5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나중에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 주식은 해도 좋다. 일목산인은 웬만하면 주식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말릴 수 없어서 할 거면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균형표를 이용하면 주식은 해도 좋다. 주식에도 운도 중요하고 이 운을 노력하지 않더라도 순조롭게 풀린다.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순조롭게 풀리는데 균형표는 그 운명조차 돌파해준다. 그 인터넷에서 한창 돌던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와이프가 삼성 냉장고가 이뻐서 샀는데 자기보다 수익률이 더 좋더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와이프가. 그래서 나는 주식을 이제 안 하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처럼 주식에는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운을 운명조차 돌파하게 해주는 게 일목균형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여러 개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재료와 인기, 이 균형표를 어느 정도 깨닫기 전까지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직 균형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이량에 주목해라. 인기가
몰려온 다음 거래량도 증가하는 시세가 며칠간 이어지며 균형표도 전환이 된다면 몇 개 중에 균형표 호전 종목을 선정,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처음 재료를 감안해야 된다. 일단은 차트가 호전하고 그 재료가 뭔지 찾고 감안하는 거죠. 그리고 재료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나 인터넷 뉴스나 그걸 보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금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벌써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재료를 성장성 여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가, 그게 시세에 이미 반영됐는가, 호재로 나왔는데 시세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고, 주가 수익률과 성장성, 비율이 낮은데도 내려가는 종목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매스컴은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역행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천정에 팔고 바닥에 사지 마라. 조급함은 금물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셨고, 3월, 9월 배당락 후 균형표의 변화 연구를 하라. 그리고 이 균형표를 읽었다고 해서 바로 거래하지 말고 균형표를 연구하고 책을 몇 번 되풀이해서 읽고 매매를 해라. 균형표를 이용하고 나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뒤에도 차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서 그 내용들은 조금 뺐고,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PPT를 만들면서도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별로 말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거나 책을 한번 읽어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더 있으니까 더 알아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도 또 공부해서 더 추가해서 더 많은 내용들과 더 양질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8월달 기간 동안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계좌의 수익도 많이 나셔서 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